밈 없이 못 사는 인간 두 밈간의 밈슐랭 가이드. 안녕하세요, 타미. 마이크입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죠? 저 이렇게 뭔가 어색하고 떨리죠? 제 생각에는 여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에? 약간 모든 게 느릿느릿해지고 좀 더워지는 느낌. 뭔지 아시죠? 그러게요. 덥다는 뜻이었고요. 더워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또 여름이 시작할 때쯤 요즘 또 많이 놀러 가시기도 네네. 하고 또 연휴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가족과 함께 인천의 영종도 진짜? 쪽을 놀러 갔었는데요. 네. 연휴 기간 동안. 언니는 제외하고? 네, 언니 이제 결혼하신 거죠? 네, 신혼여행을 가는 상태고 대박. 셋이서 떠나자 해가지고 갔는데요. 대박. 그래서 막 잘 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바다 보고 막 쉬다가 이제 좀 지친다. 숙소 가자 했는데 이제 아빠가 숙소 예약을 이제 다시 살펴보고 계셨어요. 근데 아고다에서 예약을 하셔서 이제 찾고 있는데 취소됐다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네. 왜? 그게 근데 제가 이거를 몇 번 경험을 해봤어요. 진짜? 저는 아닌데 이제 주변 같이 간 동행인들이 많이 겪는 사건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왜지? 몇 월 며칠까지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그 대신에 그날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결제가. 근데 그날 만약에 뭐 카드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아고다 상의 문제로 결제가 안 되면 자동 취소가 되는 거예요. 가차 없이. 네, 알림도 안 주고. 메일로 확인을 주긴 하는데 사실 메일을 막 자주 확인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확인을 안 했더니 취소가 된 거죠. 진짜. 그래서 잘 곳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당일 예약? 그래서 막 다시 찾아보는데 그날이 완전 연휴고 그러니까 아예 방이 없는 거예요. 진짜 무슨 완전 허름한 그런 것도 방이 하나도 없어서 다행히 인천은 그래도 금방 돌아올 수 있는 거리라서 그래 돌아가자 하고 이제 집으로 오면서 이제 엄마는 이제 밖에서 놀 거를 생각을 했는데 밤에 막 밤늦게까지 막 산책하고 막 다음날 늘어지게 자자 막 이랬는데 집으로 가야 된다니까 너무 뿔이 나서 계속 갈구고 아빠도 사실 그런 적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예전에 취소 사건? 스페인에 이제 저를 보러 놀러 오셨는데 취소가 된 거예요. 아 진짜? 그때도? 너가 했는데? 아니요 그때도 아빠가 부모님이 그때도 부모님이 하신 게 진짜 웃기다. 현지인이 있는데도. 네네네. 근데 제가 이거 전에 나트랑 갔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아고다를 불매해야겠다. 그러니까요. 진짜. 와. 그래서 혹시라도 쓰시게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꼭 주의하시고. 레전드인데? 그렇게 아빠는 또 욕을 하며 그러니까. 아고다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하며 이제 집에 왔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미쳤다. 불미스러운 일. 진짜 불미스럽네요. 아니 아고다 저도 그런 소문은 들었던 것 같아요. 취소 많이 된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저도 아고다랑 좀 그런 트러블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요? 근데 그때가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어요. 19년 말이었는데 저랑 친구들이 이제 속초 호텔을 예약을 한 거예요. 아고다로.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네. 근데 환불을 자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때 다 해준다고 했어요. 걔네가. 네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중간에 아고다가 껴있잖아요. 그 숙소랑 우리 사이에 걔네가 중개업체처럼 있으니까 걔네랑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환불 계속 안 돼서 저희가 전화를 한 10번 했는데 코로나 때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아고다에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쉽지가 않다.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런 중개 플랫폼들이 사실 CS 그 서비스 네네. 센터 이런 게 동남아 이런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해외 쪽에. 그래서 전화를 절대 받지 않는다는 점. 한국 직원인데도? 아고다 코리아인데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고다 코리아로 그때 막 연락처 수소문해서 했을 때 그 약간 억양이 해외 분이신 분이 받으셨거든요. 진짜? 그래서 안 해야겠다 이랬던. 진짜 웃기네. 마이크는 잘 저요? 놀았나요? 근데 저 진짜 기억이 삭제됐어요. 나 뭐 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카페 그쵸. 가서 이제 자소서 놀이하고 그래서 이제 매일 다른 친구와 카페에 가서 자소서 놀이를 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좀 좋은 데 갔다 왔어요. 계속 가고 싶었던 데가 있었는데 그 합정 쪽에 문학살롱 초고라는 칵테일 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책바예요. 책바. 그래서 거기에 책도 많고 그리고 이제 어떤 메뉴들 스페셜 메뉴 같은 걸 시키면은 책을 같이 줘요. 그러니까 그 책이 컨셉인 칵테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한강 작가님 책이 있다 하면 이제 그 소설이랑 비슷하게 좀 제조를 해서 주시는. 그래서 항상 가야지 하고 안 갔다가 그 사장님이 인스타에 올리신 거예요. 요즘 많이 힘들다고. 근데 거기가 완전 핫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전혀 그런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 작가님이라고 제가 엄청 좋아하는 작가님이 계신데 그 작가님 단골집이거든요. 그 칵테일 바가. 그래서 뭔가 그런 진짜 문학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하고 그냥 뭐 칵테일 바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도 유명한 집인데 이제 그걸 올리셔가지고 그걸 보자마자 안 되겠다, 빨리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어제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뭐 드셨나요? 저요? 전 블랙 러시안이라는 그냥 칵테일 먹었거든요. 일반 칵테일. 근데 그거 드시지 마세요. 왜요? 맛이 없어요. 진짜요? 한약 맛. 쓰구나. 네, 약간 커피? 그 깔루아 있잖아요. 깔루아에다가 보드카가 섞인? 깔루아가 뭔가 달달한 보통 맞아요. 달달해. 칵테일 아닌가요? 맞아. 근데 달달한데 거기다 보드카를 섞으니까 약간 달달하고 쓰니까 그냥 한약 그 자체가 돼가지고 다음부터 먹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다. 근데 그 공간 자체는 너무 좋았어요. 추천. 저도 한번 어려우시기 전에 네네. 그러니까 다시 부흥하시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가니까. 이걸 들으신 분들은 한 번쯤 가보시길 그러니까요. 바랍니다. 자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근황부터 저희 불미스러운 근황이 많았네요. 그러게요. 그죠? 아고다 이슈, 칵테일 맛없음 이슈. 맞네요. 그죠, 맞네요. 그죠.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요즘. 네네. 거의 밈을 속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불미스러운 밈을 저희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금주의 밈 메뉴를 소개합니다. 너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라는 밈입니다. 요게 한 영상에서 유래가 된 것 같아요. 강아지한테 네. 밥 먹을 강아지 이리 오세요 했는데 이제 강아지가 너무 순딩순딩하게 따라온 거죠. 네. 근데 물이 있는 줄 몰랐던 나머지 그릇에 그렇죠. 물을 촥 끼얹어버린 거죠 강아지에게. 그렇죠. 빈 밥그릇인 줄 알고 이제 막 개 쪽으로 이렇게 주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물이 갑자기 촥 이렇게. 강아지는 너무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된 그런 굉장히 불미스러운 사연이었는데 네. 이 영상에 이제 한 트위터 유저분이 너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라는 멘트를 네. 이제 같이 올리셨는데 이 멘트가 너무 찰떡 같은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 강아지도 너무 귀엽기도 하고. 맞아요. 사실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웃음이 좀 터지는 거. 진짜. 저도 이거 볼 때마다 웃어요. 너무 귀엽고. 네. 그래서 약간 당황스럽거나 예상치 못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밈들을 좀 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봤는데 진짜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강아지가. 왜냐면 중간에 갑자기 한쪽 발을 이렇게 들거든요. 근데 그게 강아지어로 해석을 하면은 정말 당황? 네네네.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그쵸. 이건 뭐지 싶은 상황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이 멘트가 이제 너무 찰떡이다 딱 생각했는데 이제 이 멘트가 화제가 되고 나서 정말 다양한 의미로 쓰이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중의적인 의미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좋을 때도. 그러니까 너무 좋을 때. 주접 멘트처럼. 네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어떤 무대를 찢었다. 그럼 이제 그걸 보면서 너무 좋으니까 너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불미스러운 게 긍정적인 거죠. 이때는. 네.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그렇게 예상치 못한 나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정말 불미스러운 일. 네. 예를 들어 제가 하반기 공채 벌써 시작했다 했잖아요. 네. 그럴 때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실제로 불미스러운 거죠. 그런 일들. 그쵸. 네네. 약간 그런 일이 있을 때 둘 다 쓸 수 있다.
그렇죠. 보통 원래 유래에 따르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네. 이제 예약 취소가 네네. 됐다. 진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어요. 네. 혹은 이제 다른 트위터 유저분들이 쓰시는 거 보니까 막 데이터랑 디자인 백업을 안 했는데 다 사라졌어요. 너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 진짜 불미스럽다. 이렇게 쓰시는 걸 많이 봤었는데 또 최근에는 굉장히 긍정적이거나 네네. 재밌는 일에 맞아요.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한때 좀 좋아했던 아이돌 분들 열애설이 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도 다 불미스럽다라는 반응으로 도배가 됐더라고요. 그걸 보시면서, 그걸 보면서 아 진짜 불미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죠. 저도. 그리고 막 좋은 일에 대해서 내가 왜 이제 이걸 봤지? 너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라고도 하시더라고요. 너무 늦게 봤다 이거죠. 네네. 진작 봤어야 됐는데. 그래서 어디에 붙여도 그러네. 손색이 없는. 그니까요. 근데 이 단어가 원래 이렇게 쓰이는 단어가 아니었잖아요. 저는 항상 이 단어를 많이 봤던 게 기업에서 내는 사과문 같은 거. 맞아요. 불미스러운 일을 발생시켜서 죄송하다. 그러니까 이런 되게 심각한 상황에 많이 쓰이는 좀 공적인 상황에 쓰이는 네. 그런 단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땐. 아, 자꾸 강아지가 생각나서 이 발 한쪽 들고 있는 게 진짜 그러니까 진짜 불미스러워 보이긴 해요. 그 강아지는. 다들 한 번씩 보시면 좋겠다. 네. 진짜 저도 많이 본 단어가 아니기도 하고 진짜 공적인 자리나 아니면 책에서나 볼 법한 그런 단어인데 또 생각을 해봤을 때 밈이라는 것 자체가 좀 새로 신조어라던가 약간 줄임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원래 쓰이던 단어 자체가 이렇게 밈이 된 거는 또 새로운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 이게 뭔가 좋은 것 같아요. 더. 그래서 제가 어떤 트위터리한 분의 글을 봤는데 교수님한테 이 말을 쓴 거예요. 불미스러운 일이 뭐 발생해서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걸 보통 말로는 잘 안 하잖아요. 구어체적인 표현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교수님이 되게 감탄하시면서 되게 좋은 표현을 쓰시네요라고 한 거죠. 근데 학생은 이제 20대 초반일 거고 교수님은 어른이시니까 되게 학생이 왜 이런 단어를 쓰지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칭찬을 받았다는 글을 봤는데. 밈의 고급화 그렇죠. 같네요. 진짜. 약간 이런 옛날 고전 단어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좀 좋은 단어들이 어휘력이 다양해 보이는 그런 단어들이 밈화되면 전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젊은 세대들도 쉽게 그거를 그치. 이제 재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 밈들이 또 되게 저희가 다뤘을 때 좀 안 좋은 게 많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저급한 느낌의 의미 없고. 그쵸. 퉁퉁퉁 이런 거 보면은 그쵸. 그러니까 뇌가 녹는 느낌이어서 저희가 걱정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되게 고차원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퉁퉁퉁도 그렇고 의미 없는 단어들보다는 좀 의미가 있는 단어들을 많이 쓰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자연히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최근에 물론 요즘 세상을 너무 릴스와 쇼츠로 접하고 있기는 한데요. 최근에 본 쇼츠 중에서 어떤 책 관련한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가 사고하는 영역 혹은 그 한계이다라는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맞는 것 같다. 사실 어린 아이들도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 세계가 넓어지고 그것에 대해 알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그 언어를 할 수 있는 만큼 생각이 뻗치는 것 같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와닿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게 그 유퀴즈에 옛날에 나태주 시인 따님 분이 나오셨었는데 이분이 대학 교수세요. 대학에서 글쓰기를 가르치는 서울대에서 가르치고 계신데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을 하신 게 우리가 좋은 걸 봐도 대박이다로 치환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의 깊이가 그냥 그게 끝인 거죠. 아, 그쵸. 그냥 대박이네 이러고 넘기게 되는 게 그럼 나중에 생각했을 때도 내가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지 돌이켜봐도 그냥 대박이네.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못 느낀 걸 기억을 하잖아요, 내가. 맞아요. 그래서 뭔가 단어의 다양성을 위해서 단어를 모아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다양한 단어를 써보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미 어른이 됐지만 그래도 이제 불미스러운 일처럼 안 쓰던 단어잖아요. 이게 그쵸, 입으로는. 그쵸. 약간 그런 식으로 새로운 단어를 좀 많이 모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살아가면서 감정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런 표현들 감상평에서도 추상적인 표현들을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을 뭔가 딱딱 일목요연하게 찝어낼 수 있는 게 언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와 대박 쩐다 이런 걸로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지났을 때 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때 감정들이 막 어땠고 뭐 되게 세밀한 감상을 할 수 있었다면 기억을 할 텐데 대박이었지. 그냥 대박인 추억. 대박인 추억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걸로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어른이 되면은 그 새로운 경험이 많이 없어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경험이 뇌 안에서 하나로 뭉쳐진대요. 그래서 되게 그냥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처럼. 근데 어렸을 때 예를 들어 내가 3살이면 모든 경험이 다 새롭잖아요. 음식도 내가 인생에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 많으니까 이제 그게 이렇게 많이 기억이 나는데 근데 언어도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렇게 계속 대박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의 대박으로 치환이 되는 게 되게 아쉬운 것 같다 생각하면서 저도 좀 어휘력을 길러야겠다. 전 대박 거리는 사람이거든요. 저도요. 제가. 저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녹음을 편집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말을 굉장히 많이 더듬고 제가 무슨 말 할 때마다 사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거슬려요. 편집하면서. 근데 그거 타미님만 거슬리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내 걸 들으면서 거슬리는 게 많아요. 말버릇. 저는이란 말 많이 해요. 저는. 또 말했어 방금. 맞긴 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나긴 하니까. 이게 it's me긴 하니까. 그리고 또 있었는데 저도 약간 계속 저를 빼고 말할 수 없을까? 마이크는 살짝 약간 저도 제 것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타미 씨가 편집을 할 때 이제 자기 뭐 말투 신경 쓰인다 했는데 전 전혀 신경이 안 쓰였어요. 타미 씨 거는. 네, 근데 타미 씨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각자 자기 것만 계속. 그러니까요. 자기를 혹독하게 훈련시키려고. 근데 웃긴 게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이크가 편집해서 보내주면 제 거슬리는 것만 너무 들리고 이제 제가 편집하면 그걸 다 걷어내니까 그냥 마이크 거에서는 많이 편집을 안 한단 말이에요. 마가 뜨는 부분 외에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느끼시겠죠? 지금도 왜? 지금 뭐 했는데? 지금 말 너무 잘하고 계셨는데요? 어떤 게 거슬리셨어요? 특정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게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러라고 그 단어가 있는 건데. 너무 그 지시어를 많이 쓴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 그래서 만약에 맥락을 막 못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저희가 알지만 몰랐던 분들이 들으셨을 때는 그게 뭔데 이러실 것 같다는 생각을 그래? 좀 했거든요. 피드백을 한번 달아주세요 댓글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기 거만 계속 자기에 대한 피드백을 셀프 피드백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들으시는 분들은 전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 정도면.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책을 좀 많이 읽어야겠다. 네. 새로운 단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책을 진짜 읽으면 그 최근에 저희가 독서 모임에서 읽은 책이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는 책이었어요. 내면의 세계를 탐구하는. 맞아. 완전 메디테이션을 하는. 근데 저라면 약간 그
그것이 약간 이런 걸 많이 썼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되게 자세하게 이거를 지칭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추상적인 언어들이 나 많이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최근에 차이랑 차연이라는 단어를 제가 하나 이게 뭐지? 차연? 하면서 봤는데 차연이라는 단어가 이제 차이 플러스 약간 지연? 약간 문학 비평 용어더라고요. 저도 아직 그 용어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지는 못했는데 그렇죠. 비평가님들 많이 쓰시는 건가 보네요. 그래서 difference라는 차이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서 그 끝에 ENCE를 ANCE로 바꿔서 이제 디페랑스라는 단어로 이제 만들어서 저희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차연이라는 단어인데 정확한 뜻은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그런 새로운 단어들을 읽으면서 그게 차이랑 차연은 무슨 차이지? 그리고 되게 생각하게 되고 그 언어에 대해서 뭔가 맥락을 계속 읽어보게 되는 연습이 되더라고요. 물론 아직까지 이해를 못했지만서도요. 근데 이건 제가 지금 보니까 되게 철학적인 용어인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멋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해력을 책을 통해서 기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검색을 해보면 제가 한 3문장으로 써야 될 것 같은 거를 한 단어로 축약을 하신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뜻의 단어가 없는 줄 알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막 풀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이제 묶어준 단어가 있으니까 되게 명쾌한 거죠. 그래서 약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에세이를 쓰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고 싶은 딱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계속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문장으로. 맞아요. 근데 이런 순간이 진짜 많았어요. 하나의 글을 쓰는데도. 그래서 이게 내 어휘력의 문제인가 했는데 이제 막 대학 커뮤니티 같은 거 보면 다 사람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더라고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진짜 어휘를 많이 아는 사람이 되자. 그때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댓글을 좀 안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는데요. 어쨌든 뭔가 뭐 쇼폼이든 인스타 콘텐츠건 이제 콘텐츠를 소비한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가 좀 궁금해서 댓글 창을 항상 열어보는 편이거든요. 오히려 콘텐츠보다 댓글 반응을 저는 좀 더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랑가랑 유튜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인님이 최근에 기부를 크게 하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신 글을 봤는데 혹시라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댓글을 통해서 뭐 인스타 릴스나 쇼츠에 약간 혐오적 표현, 차별적인 표현들을 무의식 속에 이제 잠들어 있다가 라이브 중에 이렇게 나올까봐 실수하지 않으려고 아예 댓글을 안 보신대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그 어휘를 흡수할까봐? 안 좋은 어휘를? 네. 그래서 나도 굉장히 지금 무의식 중에 그런 걸 많이 보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가끔 표현으로 진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댓글을 보면서 되게 세비지한 단어 많이 쓰시잖아요. 댓글에서. 근데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그런 표현 안 쓰잖아요. 서로 이제 맞아요. 이렇게 면대면으로 말할 때 그럼 불쾌해지니까 서로가.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쓸 때는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쓰는 거니까 약간 공중에 날리는 느낌으로 쓰는데 그걸 누군가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댓글 안 보는 게 저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댓글은 되게 또 이상하신 분들이 많아요. 댓글에 쓰는 사람 중에. 그래서 저 좋은 댓글보다 나쁜 댓글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유튜브 같은 거 봐도. 그래서 댓글 보지 말자. 생산자가 아닌 이상. 생산자는 봐야겠죠. 피드백을 받아들여야 하니까. 그런데 막 자주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맞습니다. 사실 진짜 댓글에서 혐오 표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게 혐오라는 생각도 못하고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겠지만 뭐 아까 얘기랑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사전적 정의만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뜻이 여러 개인데 자기가 아는 정의에만 매몰돼 있는 그쵸, 거죠. 그쵸. 문해력도 중요한 이유가 네. 그 맥락 속에서 그쵸. 어떻게 읽히느냐. 그 단어가 위치하는 자리에 따라서 굉장히 또 내포되는 맞아. 의미들이 다양해지잖아요. 근데 딱 사전적 의미만 보고 이런 건데 이러면서 대화가 안 되는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가장 뭐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했듯이 혐오라고 했을 때 여성 혐오를 떠올려 보면 나 여자 좋아하는데 이거 여성 혐오 아닌데? 라고 그치.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좀 여성 혐오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성 혐오가 무엇인가 사회학자 앨런 G. 존슨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여성 혐오란 성적 편견과 이데올로기의 중심이자 남성 중심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억압의 중요한 기초이다. 그래서 여성 증오는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몸에 대한 느낌을 가르치는 농담에서부터 자기 만족적인 여성에게 강하는 폭력으로서의 포르노그래피까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했는데요. 남성이라고 해서만 여성 혐오를 하는 것도 그쵸, 아니고 그쵸. 뭐 자기 사회적으로. 스스로에게도 맞아. 혹은 다른 여성에게도 자기도 모르게 발생하는 그런 혐오들이 굉장히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데 사실 그거를 나는 여자 안 싫어해 라는 단편적인 이유로 이게 여성 혐오가 아니라고 치부를 하는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제가 이 여성 혐오라는 단어를 처음 봤을 때 이게 혐오스럽다라는 단어를 저희가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원래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보다 한 10년 전에는 혐오라는 단어 많이 안 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시점부터 이제 계속 그 정치에서도 계속 혐오를 이용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되게 보편적인 단어가 된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이게 영어로는 아예 특정한 단어가 있어요. 여성 혐오를 말하는 단어. 미소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번역을 할 만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좀 유사한 것 같은 단어로 했는데 이제 그 혐오가 저희는 좀 그런 뜻으로 많이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댓글 쓰신 분은 그런 뜻으로 안 거죠. 나 끔찍하게 생각 안 한다. 그러니까 되게 몬스터 같은 이미지잖아요. 원래 혐오의 의미가. 근데 이제 약간 번역 이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더 생각할 그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할 그러니까 시간을 쏟고 싶지 않다 별로 거기에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딱 서브스턴스가 네. 생각이 났어요. 그 마지막에 막 몬스트라 엘리자수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런 혐오적인 모습도 있지만 네. 사실 서브스턴스를 맞고 나서 태어난 그 맞아. 수도 맞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성 혐오의 맞아. 모습 결과물이라고도 그러니까. 볼 수 있잖아요. 그 서브스턴스를 보고 나서 나는 수 별로 안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혹은 뭐 그런 맥락을 못 잡은 댓글들을 제가 봤어요. 실화인가? 그래서 대체 어떻게 해석하신 거지? 아니 근데 되게 진짜 대박인 해석이다. 보통은 잘못된 해석으로 수 너무 예쁘더라. 이게 되게 잘못된 해석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영화인데. 네. 근데 그걸 또 안 예쁘다고 하는 거는 2번 꽈서 해석하신 건가? 나는 별로 그렇게 어필 안 되던데. 오, 진짜? 뭐 이런 것도 봐서 와, 신기하다. 진짜 다양한 해석을 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좀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제가 봤을 땐 남발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것도 원래 안 쓰이던 단어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지금 되게 대중적인 단어처럼 됐는데 이게 제가 처음 배웠을 때 뜻이 뭐였냐면 그 연극이 있어요. 가스등이라는 제목의 네. 연극이 있는데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가스등 어두워졌다. 근데 아내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어두워졌다고 해서 아내가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제가 봤을 때 세뇌랑 동의어로 쓰이는 거예요. 세뇌나 뭐 약간 협박 같은 느낌? 그래서 원래는 좀 그렇게 쓰이는 단어가 아니었는데 너무 대중적으로 되어버렸지 않나? 그냥 아무 때나 쓰이는? 맞아요. 살짝 가벼워진 느낌? 맞아요. 그래서
되게 밈화 되기도 한 것 같아요. 뭐 땡스 라이팅 이런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맞아. 최근에 그런 단어가 좀 많은 것 같은 느낌. 근데 또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생각보다 만연해 있던 일이라 그쵸. 그걸 또 많이 쓰나 싶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뭔가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감정 혹은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도 언어로 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게 애기들이 막 뭐죠 이러면서 막 울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막 너 왜 울어 막 이게 아니라 어떤 점 때문에 감정이 어떠한지를 잘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오은영 선생님의 말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사실 막 분노라던가 뭐 슬픔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기도 하고 정말 극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막 남에게 위해를 가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을 온전히 그 객관적으로 언어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막 폭력으로 몸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언어로 얘기를 하는 게 아직 많이 연습이 안 되어 있나 하는 생각이 또 새롭게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최근에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한 게 제가 엄청 감정이 부정적인 거예요. 어느 날에. 그래서 근데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런 건지. 그러니까 뭔가 단어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건지가 파악이 안 돼요. 뭔가 다양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 중에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지? 라는 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독서 모임 했던 책에서 또 내면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저도 좀 언어화할 필요는 있다 생각해요. 그래야 내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좀 파악이 되니까 맞아요. 계속 그렇게 좀 구름 낀 상태로 있으면 더 답답하고 계속 생각을 하게 돼서 확실히 언어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무슨 책인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까요? 계속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지대 넓 무한이라는 네네네. 그 최 사장 유명한 쓰신 지대 넓 무한 시리즈. 편인데요. 그 전 시리즈는 좀 지식 관련된 책인 것 같은데 이번 편은 좀 내면의 철학적인 얘기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조금 어려웠습니다만 그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막 생각이 너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물론 내면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좋으나 상념의 연결고리 속에 너무 그 생각들이 너무 커질 때가 있잖아요. 거기에 잠식되면 안 된다. 좀 끊어낼 필요도 있다라는 부분이 좀 흥미로웠거든요.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면 정말 그게 본질보다 너무 걷잡을 수 없이 다른 생각들이 너무 커지니까 너무 크게 생각할 때도 있고 사실 자고 일어나면 아무 일도 아닌데 말이죠.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저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상념 중에서 자기가 계속 뭔가를 반추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할 실수를 계속 떠올릴 때 그러니까 제가 그 실수에 혐오 또는 매력을 느껴서 그걸 확 잡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낚시터처럼 맞아요. 그렇게 물고기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그걸 잡아서 생각을 하기로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선택 안 하면 되는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날리면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좀 날리는 연습을 해야겠어요. 맞아요. 그 생각에 대한 혐오와 매력 때문에 이게 굴레에 커진다라는 부분이 되게 그런 부분 때문에 커지는구나. 근데 만약에 매력이나 혐오 없이 본질에 대해서 이제 탐구하기 시작하면 이제 진리에 다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게 좀 어려웠다. 네, 맞아요. 어려웠지만 연습하면서 수행. 되게 그 책을 모르시는 분들은 좀 사이비스러운 책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책 리뷰에 있었잖아요. 이거 사이비 종교 막 이랬는데 이제 그 작가님이 티베트 불교 신자시더라고요. 그래서 불교 사상과 좀 엮어서 이렇게 내면에 대해 설명을 해주려고 하신 것 같아요. 무아 상태. 네네네. 나 윤회를 끊어야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괜찮았다 저는. 그리고 이제 언어 하니까 저는 이제 주변 사람 언어 옮는 현상. 그래서 제가 그때 독일에 있었을 때 독일에 있을 때는
그 독일 친구들이랑 친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보여야 되니까 네네네. 되게 예쁜 단어만 썼어요. 좋은 말만. 근데 그러다가 제 고등학교 동창 네.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마침 파리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버스 타고 한 10시간, 9시간? 엄청 가까웠어요. 네. 네.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거리니까 그쵸. 뭐 서울에서 한 광주나 저는 왜냐면 항상 명절마다 한 그 정도는 걸렸거든요. 버스 타고 10시간이요? 네, 버스 타고 10시간. 그러니까 자가용 타고. 그쵸. 밀리면?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익숙했어요. 도로에서 10시간 있는 게. 진짜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뭐 심야 버스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갔는데 이제 그 친구랑 3일 동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저급해졌어요, 말이. 저희가 그때 수고해라라는 단어에 꽂혔어요. 수고. 그래서 진짜 수고로만 말을 하는 거야. 수고를 수고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와 이거 몇 살일까? 우리 진짜 저급하다라고 하면서 수고해 이러면서 수고 무새가 돼버린. 그래서 이제 그 독일로 돌아왔는데도 계속 그 입에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파리로 돌아간 애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변 사람의 언어가 중요하구나. 잘 없는 것 같아요, 언어가. 맞아요. 진짜 밈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쵸. 주변에서 쓰면 많이 쓰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언어를 정돈시켜. 그러니까 나부터 솔선수범하자. 그쵸. 나도 어쨌든 누군가의 주변 사람이니까. 그렇죠. 진짜 저도 이제 막 친구들보다 사실 회사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네. 공적인 대화들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사람이. 좋아진 거 아니에요? 언어 습관이 좋아진 것뿐인데? 저는 뭔가 그래도 나름 친구들이랑 있을 때 그냥 한마디 하는 게 그래도 좀 재미가 있는 재밌잖아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감이 떨어진 것 같고 코미디언이세요? 본업에 충실하려고 하시네. 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뭔지 알 것 같아. 생각을 해보니까 그땐 좀 저급하게 말했던 것 같다. 저급하게 말해야 재밌잖아요, 그쵸. 솔직히. 근데 그 재미가 떨어지셨다는 거잖아요. 공감합니다. 그쵸. 이해해요, 이해. 그래서 사실 그 불미스러운 일 같은 경우에는 저급한 언어가 아님에도 유쾌한 맞아.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뭐 높은 위치에 있거나 좀 잘 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 유쾌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뭐 같은 선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서울대 나오신 여자분 스탠딩 코미디를 하시는 쇼츠를 여러 개 봤어요. 근데 되게 보통 스탠딩 코미디가 욕이라던가 되게 차별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꼬집는데 그런 부분 없이 되게 웃기세요. 진짜? 그래서 이분의 특징은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안 쓰는데 쉬운 단어로 남에게 해를 안 주면서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잘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특징이 표현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그런 욕 같은 걸 안 쓰고도 그렇게 확 꽂히게 하실 수 있는 게. 사실 굳이 어려운 단어가 아니어도 쉬운 말로도 여러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쉬운 단어들조차도 머릿속에 안 남은 상태라서 언어 능력을 잃으신 건가요? 3세로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쓰는 단어만 많이 써서 그런 거죠. 맞아요. 그렇죠. 일을 하니까 어차피 그쵸. 단어가 한정돼 있으니까. 안 좋은 단어들을 너무 무의식 속에 많이 담아두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 저 오늘 갑자기 따끈따끈한 근황. 아침에 줌 수업을 하는데 말 시키셨어요. 저한테 발표. 근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 계속 매 순간.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을 완전 쓰레기같이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말이냐면 이러고 이제 딱 정리를 했어요. 앞에가 너무 쓰레기 같아가지고. 근데 그걸 말을 하면서 제가 너무 자괴감을 느낀 거죠. 좀 정돈을 해야겠다. 말 좀 잘하고 싶다. 저도 맨날 녹음하면서 뭐더라 하다가 아니야 이러고 넘길 때가 있잖아요. 너무 그쵸? 슬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책을 많이 읽어야겠어요. 시간이 많다면. 책을 열심히 읽자. 그러니까 이번 밈 어떠셨나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어요. 저는 5점. 오 진짜? 네.
흠잡을 데가 없는데요. 맞아. 그리고 너무 강아지가 너무 귀엽고 웃음 버튼이 진짜 불미스러워 보여서 그 영상이 진짜 물이 이제 착 던져지거든요. 그러니까 걔한테 정확히 그 강아지한테만 껴져져요 물이. 착 이렇게. 영상 꼭 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전 좋습니다. 네, 저도 5점.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저급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교수님도 칭찬하시니까 믿고 써도 되지 않을까. 나중에 교수님이랑 대화할 일이 있으면 제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이렇게 밈 아닌 척 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 영상을 올리신 분처럼 언어들을 적재적소에 네. 고급 어휘까지는 아니지만 다양한 언어들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표현력이 다양해지고 그죠, 유쾌해질 수 그러니까요. 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배우게 된 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반성하게 된. 밈슐랭은 다음 주에도 찾아옵니다. 그럼 안녕.